이게 정말 우연이라고 보세요. 차트에 있어서 정말 우연히 여기만 가져가니까 정말 우연히 이거 엔지니어링 해놓고 계속 가니까 차트가 이제서야 엔지니어링 해둔 부분까지 간다. 이 세 가지가 정말 우연히 일어날까요? 이것도 매일매일? 절대 아닙니다. 이게 바로 뭐다? 세력의 설계가 들어가는 장면인 거고 여러분은 지금 그거를 보고 계신 겁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개념은 세력들의 설계. 그것을 제가 주로 칭하는 용어는 엔지니어링. 뭔 뜻일지 함께 알아봅시다. 엔지니어링을 한다. 유동성을 만들어 간다예요. 다른 유튜브에서도 진부하게 들어봤을 용어예요. 근데 잠깐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을 알고 가셔야 돼요. 먼저 유동성을 만든다. 야, 이거는 좀 생략을 할게요. 그래, 유동성을 만들어. 오케이, 나 그거 이미 알아. 그러면은 왜 그냥 유동성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유동성. 그냥 이제 뭐 흔히 듣기로는 고점과 저점에 대해서 유동성이 생긴다. 뭐 스탑로스가 걸린다. 유동성이다. 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유동성은 그냥 단순히 하이와 로우만 있는 게 아니죠. 조금 더 확실한 유동성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하이와 로우들이 뭉쳐있는 equal high, equal relative high, relative low. 생각해보세요. 이 저점 하나는 유동성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비슷한 가격대에서 저점들을 모아두면 모아둘수록 어떻게 됩니까? 일정한 저점들에 대해 차트에 대해서 손절을 거는 혹은 리밋 오더를 거는 트레이더들이 리밋을 걸게 되면은 특정 가격대에 대해서 하나의 가격대에 대해서 주문들이 뭉치죠. 한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정한 구간들이 모여서 하나의 가격대를 형성하는데 그 가격대가 유동성이 몰린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뭉쳐있는 유동성들은 저희가 일반적인 유동성보다 더 강하게, 더 특별하게 표시를 하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 equal, blah blah blah, equal, blah blah blah. 동일 저점, 동일 고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타임프레임이 높아질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신뢰도가 더더욱 높아지는 셈이죠. 자, 두 번째, 엔지니어링을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나? 제가 최근에 트레이딩 한 부분들을 예로 들어볼게요. ES예요. 이 고점을 조금 주목을 해주세요. 이 고점에 대해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비슷한 가격대에 대해서 고점들을 만들어 둡니다. 그리고서 가격이 유동성을 가져간 이후에 구도를 이탈하죠. 엔지니어링이란 이러한 구간을 두고 이 가격대에 대해서 고점들을 모아둡니다. 그리고 이 고점들을 모아둔 부분에 대해서 끝부분을 가져가죠. 가져간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흔히 아는 이 FVG를 invert 시키면서 그 invert 시킨 이후에 갭을 만들면서 갭락을 해요.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구조에 대한 내부적인 변화가 시작되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한 엔지니어링이 왜 진행이 된 거예요? 세력들이 이 부분에 유동성을 모아두는 설계를 한 그 이유가 뭐예요? 조작을 하기 위해서예요. 이게 조작으로 판별된 이유는 뭐예요?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갭의 뭐 invert, 뭐 갭락 등등이 연속적으로 이어서 나왔기 때문인 거예요. 이 엔지니어링, 단순한 유동성을 가져가고 내려간 것보다 유동성들을 여러 가지 만들어 놓고 그걸 가져갔을 때 저희는 더 신뢰도를 둘 수 있는 거죠. 이런 그냥 고점 하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작이 나오는 것과 여러 가지로 많은 트레이더들이 스탑로스를 놓게 유도한 다음에 가져가고 내려가는 것, 둘 중에 어느 부분이 저희는 더 신뢰도가 높을까요? 당연히 1번이죠.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스탑로스를 터트린 뒤에 가면 갈수록 그들은 더 따라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최대한 많은 트레이더들을 절망에 넣은 다음에 본인들이 가격을 원하는 방향까지 이동시키는 것. 그 조작에 있어서 엔지니어링이 사용되는 예시입니다. 다음, 자, 두 번째, 엔지니어링을 해놓고 가져가지 않아요. 이거는 반대로 해석할 수 있죠. 엔지니어링을 했는데 곧바로 가져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버려요. 왜 그래요? 나중에 가져가려고. 이 부분을 볼게요. 비트코인에서 이러한 부분을 볼게요. 자, 이 부분의 고점들이 각각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 주나요? 고점, 그리고 또 고점에 대한 유동성, 또 고점에 대한 유동성, 또 계속해서 고점에 대한 유동성들이 분포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연속적인 고점들이 유동성이죠.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깔려 있어요. 남겨진 채로 remain 돼 있는데 연속적으로 위 한 방향에 대해서 뭐 다른 방향이에요?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그러지 않죠. 한 위쪽의 방향에 대해서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이 유동성을 저희는 뭐라고 부른다? LRLR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유동성들은 한 번에 모아서 LRLR이라고 표기를 해요. low resistance, 저항이 적은 거예요. 한 번에 한 방향에 대해서 유동성들이 모여 있으니까 캔들 하나 뻗으면 한 번에 가져가죠. 가져가기 쉽다 이 말이에요. 저항이 적다. 이런 식으로 고점들이 쭉 모여 있는 LR 이 유동성 저희는 주목을 해야 되는 유동성 중에 하나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성들을 만든 이후에 세력이 어떻게 해요? 가격을 다시 올리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낮추죠. 구조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면서 저점을 깨면서 그리고 일정한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반등하면서 이전에 설계해뒀던 이 유동성들을 어떻게 해요? 가져가죠. 가져간 이후에 저점을 다시 깨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가져갑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 유동성은 고점까지 가는 움직임 사이에서 그대로 활용하면서 소화하면서 가버린 거예요. 그 유동성, 한 번에 가져가기 쉬운 유동성, Low Resistance에 대한 유동성이다. 세 번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아까 뭘 언급했죠? Equal Low, Equal High를 언급을 했어요. Equal Low, Equal High에 있어서 유동성을 만들어 두고 안 가져가는 부분을 하나 더 볼게요. 이 이더리움 차트에서 볼게요. 이 부분을 조금 주목을 해볼게요. 이 차트에 있어서 여기 뭐예요? 이전에 대한 고점이죠. 이전에 대한 고점에 대해서 이 구간을 자, 이 내부 구조는 뭐예요? 이퀄 하이죠. 그죠? 고점들을 모아놓은 이퀄 하이에 대해서 크게 가져가지 않죠. 이퀄 하이로 여전히 유동성들이 충분히 남아있고 다시 가격이 올랐을 때 여기에 뭐예요? 스탑로스를 또 걸겠죠. 다른 트레이더들한텐 저항으로 보일 테니까 고점들이 그죠? 뭐 더블 탑, 더블 바람 해가지고 이 부분을 서플라이, 저항에 대한 부분으로 보고 스탑로스를 겁니다. 트레이더들이. 그럼 이 부분은 뭐예요? 강력한 유동성이 되는 자리인 거예요. 이러한 강력한 유동성이 되는 자리에 이어서 이 부분 뭐예요? 점들이 모여있는 자리죠. equal high. 이 구간까지 유동성들이 뭐가 돼 있는 거예요? 각각의 엔지니어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각각의 엔지니어링이 되어 있다. 저 부분도 조금 표시를 해보죠. 엔지니어링들이 되어 있는 고점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점을 가져가죠. 그때 당시의 차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이퀄 하이의 유동성, 그리고 이어지는 all-time high에 대한 유동성. 근데 이 all-time high도 엔지니어링이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유동성과도 이어지죠, 곧바로. 아까 LR 그 개념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유동성들이 이어져 있잖아요. 도미노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LR. Low Resistance Liquidity. 도미노예요. 한 번에 가져가요. 한 번에. 그죠? 엔지니어링 된 유동성. 한 번에 가져가죠. 또 다른 차트를 예시로 볼게요. 골드로 들어와요. 자, 사실 방금 이 이더리움도 그렇고, 골드도 그렇고, 톡방이나 텔레그램에서 저를 조금 이제 오랫동안 봐오셨으면은, 제가 이 자리나 이런 자리를 계속해서 무조건 가져갈 거다라고 언급을 한 거를 보셨을 거예요. 골드 똑같아요. equal high 그리고 이어지는 all time high. 이 구도가 아니죠. 이 그림이 눈에 굉장히 있게 되실 거예요, 앞으로. 제가 골드도 몇 번 라이브에서 언급을 드린 이유가 말도 안 되게 정갈하게 엔지니어링이 되어 있어요. 이 이더리움의 이 구간보다도 특히나 더 말도 안 되게.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가격에 대한 고점들이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서 이 근처에서 내려오는 게 과연 매수와 매도가 자연스럽게 일어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물론 이 부분을 서플라이, 저항으로 보는 사람들은 가격이 저항을 맞아서 내려왔다라고 이론을 단순하게 세울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트레이더들을 이용해서 얘네는 그럼 뭐예요? 여기를 저항으로 보는 거잖아요. 계속 저항 맞고 있어. 그만큼 저항이 존나 센 거야. 그럼 여기서 뭐예요? 가격이 올라올 때 숏을 타요. 이런 데서 트레이더들이 숏을 타고 스탑이 어디에 걸린다? 이 구간과 이 구간에 걸릴 수밖에 없다.
왜? 그들에게는 저항점이니까. 근데 저희는 다르죠. 그들을 역이용하는 세력들의 행보를 알고 있으니까 유동성이 된다. 그리고 그 유동성을 활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유동성까지 에러에 대한 개념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 세력들이 설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언급한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을 하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최종적으로 얘네가 이 개념을 어떻게 활용하냐 한번 볼게요. 차트를 들어와 볼게요. 차트에서 유동성의 라인을 조금 표기를 해볼게요. 이 부분에 equal high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장 오픈을 하고 어떤 식으로 유동성을 엔지니어링을 했나요? 이 구간에 대해서 캔들이 어떻게 나와요? 캔들이 9시 반 이후에 빠른 속도로 올라요. 빠른 속도로 올라오는 데에 있어서 이 이퀄 하이를 가져가나요? 아니요. 가져가지 않아요. 왜? 아니, 이퀄 하이인데 왜 안 가져갔지? 9시 반에 띵 오픈했으면은 변동성도 나와야 되는데? 그러게요. 왜 안 가져갔을까요? 왜 안 가져갔을까요? 바로 엔지니어링이에요. 9시 반에서 엔지니어링을 하는 거예요. 고점까지 올라가는 힘을 순간적으로 받았는데, 나 여기서 안 가져가. 스탑 좀 더 걸어봐. 유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요? 그리고 뭐예요? 이전에 만들었던 이 저점들에 대해서 빠르게 돌려보면, 이거 방금 배웠죠. 내부적인 엔지니어링을 해요. 왜요? 내부적으로 왜 유동성을 만들어요? 조작하려고. 조작했으면 이제 어디 가야 돼요? 만들어뒀던 유동성을 가져갈,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왜? 9시 반에 대해서 이 본장 오픈이라는 뜨거운 시간대에 대해서 변동성이 들어오는 시간대에 대해서 매크로가 들어오는 시간대에 대해서 그 중요한 시간대에 대해서 엔지니어링을 했어요. 근데 여기엔 또 엔지니어링을 뭐예요? 내부적으로 조작하는 데에 있어서 이 부분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조작하는 데에 확실한 부분 나왔죠. 가져가야 할 목표가가 확실해졌죠. 이 구간이에요. 내부적인 조작에 대한 유동성 활용. 그리고 가져가야 할 부분이 확실함. 조작 이후에 뭐가 나와요? 움직임이 나오죠. 원래 가려고 했던 움직임, 설계했던 움직임이 나와요. 똑같은 부분을 볼게요. ES에서 어떠한 부분을 가져갔나요? 뭐예요? 방금 배운 equal low예요. 세션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equal low를 가져가니까 뭐가 나와요? 이제 가져가니까 똑같이 고점까지 유동성을 가져가는 거예요. NQ와 ES가 동시에 굉장히 의미 있는 저점의 유동성을 가져가니까 그제서야 움직임이 나와요. 이게 정말 우연이라고 보세요, 차트에 있어서. 정말 우연히 여기만 가져가니까, 정말 우연히 이거 엔지니어링 해놓고 계속 가니까, 차트가 이제서야 엔지니어링 해둔 부분까지 간다. 이 세 가지가 정말 우연히 일어날까요? 이것도 매일매일? 절대 아닙니다. 이게 바로 뭐다? 세력의 설계가 들어가는 장면인 거고, 여러분은 지금 그거를 보고 계신 겁니다.